강태식 대표는 프랑스인들이 도착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통역사도 없이 5억 달러 계약이 물거품될 위기였다. 직원 200명이 거리로 나앉게 될 수도 있었다. 우린 끝났어. 그가 속삭이는 순간 복도 끝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푸르고 해진 유니폼을 입은 43세 청소부 박정현이었다. 임원들은 서로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다. 장난인가? 절박한 태식은 그녀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2년간 화장실을 닦던 그녀는 파리 외교관처럼 유창하게 프랑스어를 구사했고 국제금융에 관해서는 그 누구보다 정통했다. 그녀는 과연 누구였을까? 이 청소부의 정체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강태식의 손가락이 흑단 책상 위를 불안하게 두드렸다. 그의 심장은 고급 울수트 안에서 미친 듯이 뛰었다. 부산 해운대 중심계에 자신의 이름을 딴 강빌딩 4층 사무실의 창문을 통해 그는 잿빛 가을 하늘이 마치 자신의 운명처럼 어두워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52세의 그는 빈손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경제의 거물이 된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의 제국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회장님, 박 통역사가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김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15년간 그의 비서로 일해온 그녀는 평소에 침착함을 잃고 있었다. 사거리에서 택시와 충돌했대요. 의식은 있지만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절대로 올 수 없대요. 타해식은 속이 뒤틀렸다. 박성호는 부산에서 가장 존경받는 프랑스어 통역사였고 보몽 가문과의 회의를 위한 유일한 달이었다. 그 프랑스 투자자들은 이제 30분 안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다른 통역사는? 그가 필사적으로 물었다. 미영은 손에 든 종이를 마치 그것이 사형 선고인 것처럼 들여다보았다. 저희가 모든 프랑스어 통역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셋은 해외에 있고 둘은 다른 회의 중이고 하나는 제주도에 있어서 절대 제 시간에 올 수 없대요. 태식은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을 들었다. 항상 계획이 실패하지. 너는 결코 배우지 못하는구나. 그의 위장이 쓰라린 산으로 가득 찼다. 이 회의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50억 원짜리 계약이었고 그것을 놓친다면 직원 절반을 해고해야 했다. 2년간의 준비, 40억 원의 투자, 수백 번의 밤샘,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아버지께 알리셨나요? 그가 물었다. 이미 대답을 두려워하며 미영의 눈이 바닥으로 향했다. 회장님께서 이미 아시고 지금 오고 계십니다. 마치 그 말이 소환 주문이라도 된 것처럼 복도에서 느린 발걸음 소리와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태식의 심장이 가라앉았다. 간군명, 80세의 그의 아버지는 공식적으로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감독하고 있었다. 한국 전쟁 이후 작은 인삼 가게에서 시작해 국내 최대 건강식품 제국을 일군 그는 부산에서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어쩌면 이것이 신의 뜻일지도 모르지. 운명이 문턱에 서서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의 등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고 눈은 항상 그랬듯이 실망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한국 기업이다. 왜 외국인들과 거래하려고 하지? 전통은 존중받아야 한다. 태식은 신음을 억눌렀다. 항상 같은 주장이었다. 아버지에게 세계는 위험한 곳이었고 외국인들은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태식은 더 큰 꿈을 꾸었다. 강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보몽그룹과의 이 거래는 유럽 시장의 문을 열어줄 것이었다. 15년 동안 꿈꿔온 꿈이었다. 미영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가 전화를 받고 창백해졌다. 프랑스인들이 이미 여기 있습니다. 로비에 있대요. 당신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를 더럽히게 될 거야. 운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항상 너무 멀리 가려고 하지. 태식아. 항상 우리의 길을 벗어나려고 해. 태식은 창문을 통해 3개의 검은 벤츠가 건물 앞에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우아한 정장을 입은 3명의 프랑스 사업가들이 차에서 내렸다. 그의 위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영어는 할 수 있었고 일본어도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프랑스어는 완전한 수수께끼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버지가 옳았다. 그는 실패했다. 태식의 절망은 오래된 대구탕처럼 끓어올랐다. 그의 사무실에서는 모든 눈이 그를 향했고 직원들의 얼굴에서 불안함이 읽혔다.
땀이 그의 이마에 맺혔고 300만 원짜리 맞춤 정장이 갑자기 너무 꽉 조이는 것 같았다. 한 번도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던 완벽한 계획이 이제는 벚꽃처럼 흩어져 버렸다. 번역 앱은 어때요? 최재혁 재무이사가 제안했다. 태식은 쓰게 웃었다. 50억짜리 계약을 앱으로 협상하자고? 복잡한 법적 용어와 금융 조건을 말이야. 네가 미쳤어? 그는 즉시 자신의 언어에 후회했다. 재혁은 대학 후배였고 충성스러운 직원이었다. 하지만 공포가 태식의 예의 범절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재혁이 머리를 숙였다. 한국의 전통적인 조직 문화에서 상사에게 고함을 지르는 것은 심각한 모욕이었다. 태식의 전화가 울렸다. 액정에는 장클로드 보몽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받았다. 알로? 프랑스어 억양이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태식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프랑스인은 계속해서 프랑스어로 말했다. 태식은 두통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트레비앙, 메르시, 그는 겨우 이 문구만 알고 있었다. 전화를 끊자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보몽 씨가 뭐라고 했어요? 이수진 마케팅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어떻게 알겠어? 태식이 거의 소리를 질렀다. 내가 프랑스어를 했으면 통역사가 필요 없었겠지. 그 순간 그의 아버지 운명이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언어를 배우라고 했었다. 우리 조상들은 항상 말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넌 항상 지름길을 찾았지. 태식은 아버지의 말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그가 20대였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외국어를 배우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태식은 사업 확장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프랑스어 수업을 계속 미루었다. 이제 그는 그 미루기에 쓴 과실을 맛보고 있었다. 아버지, 태식이 시작했지만 그의 말은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프랑스인들이 이미 그들의 층에 도착한 것이었다. 운명의 눈이 가늘어졌다. 넌 이미 가족의 체면을 구겼다. 이제 어떻게 체면을 세울 거지? 강가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마라. 체면, 체면. 이 단어는 태식의 어린 시절부터 그를 따라다녔다. 체면을 지키는 것은 모든 것보다 중요했다. 개인의 명예, 가족의 명예, 회사의 명예. 실패는 용납될 수 없었다. 특히 다른 사람들, 특히 외국인들 앞에서는 미영이 다시 들어왔다. 그들이 회의실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식은 절망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영어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보몽 가문 같은 전통적인 프랑스 가문에게는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들은 파트너가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기를 기대했다. 그것은 비즈니스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예의와 세련됨의 문제였다. 난 영어도 할 줄 알고 일본어도 조금 할 수 있는데. 태식이 중얼거렸다. 왜 하필 프랑스어야? 시계는 냉정하게 초를 세고 있었다. 5분 안에 3명의 프랑스 사업가들이 회의실 테이블에 앉아 그가 할 수 없는 프레젠테이션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태식은 머릿속으로 대본을 생각해냈다. 죄송합니다. 저희 통역사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의를 연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그의 위장이 쓰라렸다. 운명은 아들을 바라보며 쓰게 웃었다. 이제 알겠지.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 머물러야 해. 강가의 사업은 한국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번창했어. 왜 모든 걸 위험에 빠뜨리지? 태식은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작게 느껴지는지 몰랐다. 52세의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서 항상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어린 소년 같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 실패는 그를 따라다닐 것이다. 강태식, 국제 무대에서 너무 큰 꿈을 꾸다가 무너진 사람. 태식은 창문을 통해 부산항의 안개 낀 전망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컨테이너선들이 먼 바다로 향하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그의 꿈이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무실 내부는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죽이며 다가오는 재앙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내 운명인가? 태식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이 날을 준비해왔다. 프랑스 시장에 대한 수많은 연구, 끝없는 밤샘, 가족과의 시간 희생,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아들 현우와의 약속도 여러 번 취소했고 부인 윤정과의 결혼기념일도 놓쳤다. 그는 가족보다 사업을 우선시했고 이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려 하고 있었다. 회의실 쪽에서 프랑스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정확히 시간을 지켰고 이제 태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통적인 유럽 귀족 가문 출신인 보몽 가문은 예의와 정확성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다. 그들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여러 한국 기업을 검토했고 마침내 강산업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제 태식은 그들의 신뢰를 깨뜨릴 위기에 처해 있었다. 전 갑니다. 태식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떻게 할 건데? 운명이 차갑게 물었다. 진실을 말할 겁니다. 우리 통역사가 사고를 당했고 회의를 연기해야 한다고. 운명의 얼굴이 굳어졌다. 부끄러운 일이구나. 내 아들이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니. 태식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등을 곧게 폈다. 평생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왔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았다. 항상 부족했고 항상 실망스러웠다. 아버지에게 강산업은 단지 그가 시작한 작은 인삼 가게의 확장일 뿐이었다. 하지만 태식에게는 자신만의 유산이었다. 복도에서 누군가 청소 카트를 밀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박정현 43세의 청소부가 조용히 일하고 있었다. 남색 유니폼을 입고 단순한 포니테일로 묶은 갈색 머리의 그녀는 2년 동안 이 건물에서 일해왔다. 항상 보이지 않는 존재, 항상 조용한 존재였다. 정현은 강 회장의 사무실에서 나오는 혼란스러운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이런 스트레스 가득한 기업 환경에 익숙했다. 긴장된 회의, 소리 지르는 임원들, 전화로 울고 있는 사람들, 격렬한 논쟁들, 축하와 절망, 모두 일상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강태식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그녀는 그가 이렇게 절망적이고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평소에 그는 그녀에게 예의 바르지만 거리감이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였지만 진정으로 그녀를 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았다. 정현은 프랑스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듣고 청소를 멈췄다. 그녀의 손이 청소용 천을 더 세게 쥐었고 가슴에 익숙한 통증이 느껴졌다. 프랑스 파리, 4년 전에 그녀가 뒤로 하고 떠나온 삶, 매일 잊으려고 노력하는 삶. 이 빌어먹을 회사에 프랑스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단 말이냐. 태식의 외침이 복도를 울렸다. 정현은 문가로 다가갔다. 모든 본능이 그녀에게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으라고, 그저 아무도 알아차리지 않는 청소부로 남아있으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 남자의 목소리에 담긴 절망감이 그녀 안에 깊은 무언가를 건드렸다. 아마도 자신의 절망적인 순간들에 대한 기억, 모든 것을 잃고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그 순간들의 기억일 것이다. 정현은 열린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태식, 미영, 재혁, 수진 모두 그녀를 마치 국가회의를 방해한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미영이 즉시 반응했다. 지금은 청소할 시간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경직되어 있었다. 정견은 고개를 숙이며 예의 바르게 허리를 굽혔다. 이 자세는 그녀의 몸에 익숙했다. 항상 낮게, 항상 존중하며 항상 죄송하다는 듯이. 그러나 오늘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방 안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죄송합니다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예상외로 또렷했다. 프랑스어에 관한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태식이 참을성 없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지친 듯했고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우리가 위기 상황 중이라는 걸 못 보시나요? 프랑스 사람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정현이 잠시 멈추었다. 그녀는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방 안에 찾아온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태식은 마치 자신이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듯이 몇 번 눈을 깜박였다. 미영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재혁과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운명의 눈썹이 의심스럽게 올라갔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태식이 마침내 물었다.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정연이 반복했다. 12년 동안 파리에 살았거든요. 우리 청소부가. 미영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정연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쓸쓸함과 자부심이 묘하게 섞여 있었다. 네, 청소부입니다. 태식은 그녀를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녀의 작고 가느다란 손, 깊은 갈색 눈,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녀의 유니폼은 오래되고 닳았지만 깨끗했다. 2년 동안 박정현은 그저 배경의 일부였다. 그가 회의 중일 때 그의 사무실을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카펫을 청소기로 청소하는 사람. 지금
갑자기 그녀는 그의 직업적 위기에서 그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확실합니까? 태식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간절해졌다. 진짜 유창하게요? 그냥 봉주르 정도가 아니라? 저는 파리에서 일했고 그곳에서 살았으며 프랑스 문화를 잘 압니다. 정연이 대답했다. 그녀의 한국어에는 미묘한 억양이 섞여 있었고 태식은 이제야 그것을 알아차렸다.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복도에서 프랑스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투자자들이 그들의 층에 도착한 것이었다. 태식은 정연을, 그의 팀을, 그리고 시계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청소부를 믿든지 아니면 50억 원을 잃든지. 미영씨, 박 선생님을 임원 화장실로 데려가서 적절한 옷을 구해주세요. 수진씨, 회사 자료가 담긴 폴더를 준비해주세요. 재혁씨, 로비에서 프랑스인들을 맞이하고 시간을 좀 벌어주세요. 직원들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둘러 나가는 동안 운명은 불신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정연을 바라보았다. 청소부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긴다니 참으로 한심한 상황이구나. 태식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정연에게 다가갔다. 박 선생님, 갑자기 그녀를 존중하는 호칭으로 부르는 그의 태도가 바뀌었다. 제발, 정말로 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이 정말로 하는 일을 알고 있는 거죠?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떨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비즈니스 회의를 통역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가 한때 누구였는지로 돌아가는 것, 여전히 피를 흘리는 상처들을 건드리는 것, 그녀를 파괴했던 과거와 마주하는 것이었다. 미영이 그녀를 서둘러 준비시키는 동안 정연은 로비에서 프랑스인들이 맞이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고 세련되었으며 그녀가 한때 함께 일했던 임원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기억나게 했다. 당신이 정말 우리를 구할 수 있나요? 미영이 그녀를 복도로 데리고 나가며 속삭였다. 정연은 한 번도 자신을 구원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난 4년 동안 그녀는 그저 생존자였을 뿐이다. 미영은 거의 정연을 대리석 복도를 따라 임원 화장실로 끌다시피 했다. 그녀의 하이힐이 반짝이는 바닥에 긴박하게 울려 퍼졌다. 정연은 한 번도 건물의 이 구역에 발을 들인 적이 없었다. 이곳은 청소 직원들의 탈의실이 있는 지하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호화롭고 현대적이며 위압적이었다. 마치 비싼 미술관 같았다. 임원 화장실은 정연이 아들 현민과 함께 사는 방보다 더 컸다. 미러링된 벽과 대리석 카운터, 그리고 자동 수도꼭지까지.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이질적으로 보이는지 느낄 수 있었다. 당신 정말 프랑스어 할 줄 알아요? 미영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비즈니스 프랑스어요. 그들은 계약과 투자, 복잡한 기술 용어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정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다. 43세, 여성의 반영, 지친 모습. 4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눈가의 주름들. 청소회사의 남색 유니폼은 그녀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사용 후 버려지는, 중요하지 않은. 자신조차도 놀라게 하는 자신감으로 정연은 미영에게 말했다. 저는 8년 동안 프랑스 다국적 기업에서 운영이사로 일했어요. 미영은 비상용 옷이 담긴 캐비닛을 여는 도중에 얼어붙었다. 천천히 돌아서며 그녀의 눈은 커다랗게 열렸다. 뭐라고요? 당신이 운영이사였다고요? 긴 이야기예요. 정연이 간단히 대답했다. 지금은 회의에 집중해야 해요. 미영은 캐비닛에서 감색 재킷, 흰 블라우스, 그리고 정장 스커트를 꺼냈다. 회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위해 보관하는 비상의상이었다. 정연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가빠진 호흡이 호화로운 화장실에 메아리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4년 동안 정장을 입지 않았고 기업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프랑스어를 전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거의 그녀를 죽일 뻔했던 심각한 사고 후에 다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았다. 부장님이 미쳤나 봐요. 미영이 불안하게 중얼거렸다. 청소부에게 50억짜리 거래를 맡기다니. 만약 모든 게 잘못되면. 정연은 재킷을 조정하며 다시 거울을 바라보았다. 변신은 인상적이었고 거의 두려울 정도였다. 갑자기 그녀는 더 이상 정장을 입은 청소부처럼 보이지 않았다. 진짜 임원처럼 보였다. 마치 지난 4년이 단지 길고 끔찍한 악몽이었던 것처럼. 괜찮아요. 정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영을 놀라게 할 정도로 권위 있게 변했다. 8년 동안 저는 수천만 유로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프랑스 최대 기업 그룹들과 협상하면서요. 저는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미영은 그녀를 호기심과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진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녀는 질문을 끝마치지 못했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어떻게 당신이 청소부가 되었지? 회의 전에 5분만 혼자 있게 해주세요. 정연이 요청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정신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프랑스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이걸 제대로 하고 회사가 역사상 가장 큰 망신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정연의 눈이 불타올랐다. 제게 이 5분이 필요해요. 미영은 망설였다. 그녀는 정연의 얼굴을 연구했다. 그녀의 자세, 목소리, 말하는 방식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청소부 유니폼 속에서 나타난 것 같았다. 5분, 미영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이상은 안 돼요. 혼자 남겨진 정연은 가죽 안락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녀는 시간 여행을 해야 했다. 느이시르센의 우아한 아파트에 살았던, 매일 프랑스어를 사용했던, 유럽 최대 기업 그룹들과 마치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협상했던 박정현 뒤몽을 찾아야 했다. 정연은 파리에서의 보몽그룹 본사에서의 회의를 회상했다. 그 가문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보수적이고 전통적이며 무엇보다 격식과 우아함을 중요시했다. 장클로드, 그 가문의 가부장은 특히 비즈니스 예절에 엄격했다. 어떤 실수라도, 어떤 아마추어적인 모습이라도 회의는 시작하기도 전에 끝날 것이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호흡했다. 긴장을 풀고 몸에 밴 기억을 되살려야 했다. 그녀의 근육은 여전히 프랑스의 비즈니스 관행, 예의 범절, 그리고 그 미묘한 사회적 신호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다. 이것은 문화적 무용이었다. 화장실 탁자 위에 놓인 작은 거울을 집어들어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정장은 몸에 잘 맞았다. 그녀의 헤어스타일은 단순했지만 단정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강산업 건물을 청소하는 여인이 아니라 파리의 샹젤리제 대로에 있는 회의실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차지하는 여성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4년 전으로 돌아갔다. 남편 프랑수아의 체포, 범죄 혐의에 대한 충격적인 뉴스 헤드라인, 동료들의 동정 어린 눈길, 그리고 그녀의 이름과 명예가 부서지는 소리.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다. 아무것도. 그러나 세상은 그녀에게도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화려한 사무실, 비싼 레스토랑, 그리고 파리의 상류층 사회에서 그녀의 의자는 급속히 차가워졌다. 그리고 지금 이상하게도 운명은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일시적인 환상임을 알았다. 회의가 끝나면 그녀는 다시 청소 유니폼을 입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단 몇 시간 동안이라도 그녀는 다시 박정현 뒤몽, 국제 비즈니스의 메스트로가 될 수 있었다. 준비됐어요? 미영이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정연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었다. 네, 준비됐습니다. 문 밖에서는 강태식이 복도를 따라 갇힌 사자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그의 눈은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재혁은 로비에서 프랑스인들에게 커피를 대접하며 시간을 벌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태식은 보몽 같은 사람들이 시간 끌기에 인내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사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왔다. 수진이 걱정스럽게 속삭였다. 파디아크 청소부가 정말로 프랑스어를 할 줄 모른다면 어떡하죠? 학교에서 배운 기초적인 프랑스어일 뿐이라면요. 태식은 300만 원짜리 정장을 통해 땀이 배어 나오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지금 당신에게 더 나은 제안이 있다면 기꺼이 들을게. 운명은 마치 장례식에 참석한 것처럼 어두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너는 항상 가장 간단한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가 아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냥 정중하게 사과하고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했어야 했어. 바로 그때 정연이 복도에 나타났다. 변신은 너무 극적이어서 순간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감색 재킷이 그녀의 어깨에 완벽하게 맞았고 자세는 곧고 자신감이 넘쳤다. 더 이상 존재에 대해 사과하는 것처럼 걷지 않았다. 정확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걸었다. 태식, 수진, 그리고 재혁은 입을 벌린 채 그녀를 쳐다보았다. 미영은 미소를 숨기려고 노력했다. 심지어 운명조차도 놀란 눈빛으로 정연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정연이 확고하고 전문적인 어조로 태식에게 말했다.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태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존재감에는 비싼 옷과 바른 자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자신감, 학교에서 배울 수 없고 상점에서 살 수 없는 우아함이었다. 당신이 이걸 정말로 할 수 있을까요? 태식이 물었다. 그의 회사의 미래가 이 낯선 여인의 손에 달려 있었다. 정연은 태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깜빡이지도 주저하지도 않았다. 제가 8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에서 세계 최대 프랑스 기업 중 하나를 대표했고 전체 시장을 바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저는 정확히 프랑스 투자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태식의 턱이 말 그대로 떨어졌을 때 정연은 계속했다. 저는 미쉐린의 라틴 아메리카 지역 이사였고 클레르 몽페랑의 이사회에 직접 보고했습니다. 미쉐린? 타이어 회사요? 수진이 미영에게 속삭였다. 어떻게 미쉐린 이사가 청소부가 되었지? 정연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보몽 가문 같은 전통적인 프랑스인들은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태식은 마지막으로 그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운명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낸 것 같네요. 정연이 회의실을 향해 걸어갈 때 그녀는 팀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이 회의가 끝나면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고 더 이상 그저 평범한 청소부인 척할 수 없을 것이다. 진실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잔인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경향이 있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다. 심호흡, 어깨를 펴고 머리를 들어. 그녀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숨어 지내는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때 프랑스 비즈니스 세계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협상가였다.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미영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정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정연은 연민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영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직업, 그녀의 안정성, 그녀의 미래가 이 회의의 성공에 달려 있었다. 미영뿐만 아니라 이 건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저를 믿으세요. 정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하던 일이에요. 그들이 회의실 문을 열자 정연은 우아하게 옷을 입은 3명의 프랑스 남성이 프랑스어로 대화하는 것을 보았다. 장클로드 보몽 이제 70세, 완전히 백발인 그는 여전히 그녀가 파리 시절 기억하는 귀족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필립 보몽 40대 초반, 초조하게 시계를 보고 있었다. 3번째 남자는 정연이 알아보지 못했다. 아마도 변호사나 컨설턴트일 것이다. 정연은 완벽한 프랑스어로 그들에게 인사했다. 그녀의 억양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마치 파리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들렸다. 신사 여러분,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박정연이고 오늘 여러분의 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세 프랑스인은 동시에 돌아섰고 그녀의 완벽한 유창함에 놀란 표정이었다. 장클로드는 눈썹을 들어 올렸고 필립은 시계 보는 것을 멈췄으며 3번째 남자는 새로운 관심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을 보는 것 같았다. 정연은 더 이상 프랑스어를 몇 마디 아는 청소부처럼 말하지 않고 몇 년 동안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일하고 호흡한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다. 태식은 대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자연스러움에 감명받았다. 마치 정연이 그의 눈앞에서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그가 2년 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은 그저 지금 보고 있는 여성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장클로드는 다가와 동등한 사람에게 보이는 존중을 담아 손을 내밀었다. 대화는 몇 분 동안 프랑스어로 계속되었다. 장클로드가 부산의 아름다움에 대해 언급했고 필립이 한국 음식에 대한 열정을 표현했으며 3번째 남자는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었다. 태식은 자신이 마치 자신의 50억짜리 회의에서 구경꾼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는 거죠? 그가 마침내 참을성을 잃고 물었다. 정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태식에게 몸을 돌렸다. 기본적인 사교적 대화입니다. 당신의 사무실에 대한 칭찬 교육에 관한 질문들이요. 이건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그들은 회사가 진지한지 판단하기 위해 저를 평가하고 있어요. 태식은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다. 정연은 단순히 단어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까지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언어 통역사가 아니라 문화적 중재자였다. 필립이 프랑스어로 뭔가 말했고 정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필립 씨가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녀가 태식에게 설명했다. 그는 내일 파리로 돌아가야 할 약속이 있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모두에게 테이블로 안내했다. 회의 테이블에 앉으면서 그는 정연이 어떻게 그 자리에 완벽하게 어울리는지 관찰했다. 그녀는 마치 이런 고급 회의실에서 평생을 보낸 것처럼 보였다. 정연은 태식과 프랑스인들 사이에 전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4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완전히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것은 그녀의 자연스러운 환경이었고 그녀의 원래 서식지였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고 비즈니스를 촉진하고 다른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태식은 영어로 발표를 시작했고 매 문장마다 정연이 번역할 수 있도록 멈췄다. 그러나 곧 그는 정연이 단순히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개선하고 다듬고 모든 것을 더 우아하고 설득력 있게 만들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언어뿐만 아니라 단어 뒤에 있는 의도까지 번역하는 것 같았다. 태식이 회사의 매출 수치를 언급했을 때 정연은 단순히 그 숫자들을 번역하지 않았다. 그녀는 맥락을 설명하고 한국 시장을 설명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프랑스 기업들과 비교했다. 그가 확장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규제에 대한 세부 사항을 추가하여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었다. 장클로드가 한국의 세금 시스템에 관한 복잡한 질문을 했을 때 정연은 태식에게 번역했지만 그가 대답하기 전에 그녀는 직접 응답을 시작했다. 그녀의 설명은 기술적이고 정확했으며 프랑스인을 눈에 띄게 감명시켰다. 태식은 그녀의 전문성에 놀랐다. 그녀는 국제 비즈니스, 세금 체계, 법적 함정에 대해 그의 재무이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프랑스인들이 서로 상의하는 동안의 휴식 시간에 태식은 정연에게 몸을 기울였다. 당신은 단순히 번역하는 게 아니군요. 그가 속삭였다. 당신은 나보다 더 잘 판매하고 있어요. 정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팀의 누구도 전에 본 적 없는 자신감 있는 미소였다. 프랑스인들과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세계를 완전히 이해한다고 느껴야 해요. 직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필립이 다시 질문했고 정연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프랑스어는 부드럽고 정확했으며 모든 비즈니스 용어와 관용구를 완벽하게 구사했다. 장클로드는 눈을 반짝이며 필립에게 뭔가를 속삭였다. 정연은 그것을 들었지만 태식에게 번역하지 않았다. 그가 뭐라고 했어요? 태식이 물었다. 정연은 미소를 억눌렀다. 그는 당신이 통역사를 어디서 찾았는지 궁금해하네요. 그는 파리 외에서 이런 수준의 비즈니스 세련됨을 가진 사람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순간 태식은 정연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2년 동안 그녀는 그에게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제 단 한 아침 만에 그녀는 그의 회사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회의가 끝나면 태식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에 대해 아주 긴 대화를 나누어야겠군요.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과거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보이지 않는 청소부는 입을 열어 원어민처럼 프랑스어를 말하는 순간 영원히 사라졌다. 박정현 뒤몽은 한때 자신의 것이었던 세계로 돌아왔고 이번에는 누구도 그녀를 다시 파괴하지 못하게 할 결심이었다. 회의가 계속되면서 태식은 자신이 무언가 특별한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연은 단순히 유능한 통역사나 변장한 전직 임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타고난 협상가, 완벽한 문화적 다리, 태식이 고용한 어떤 컨설턴트보다 한국과 프랑스 양쪽을 더 잘 이해하는 여성이었다. 프랑스인들도 분명히 감명받았다. 필립은 더 이상 시계를 보지 않았고 장클로드는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메모를 하고 있었으며 세 번째 남자는 정연이 겸손하게 번역하는 긍정적인 논평을 속삭이고 있었다. 회의의 첫 번째 휴식 시간에 장클로드가 정연에게 다가와 그녀가 약간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말을 했다. 태식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을 때 정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파리 밖에서 이런 수준의 비즈니스 세련미를 가진 컨설턴트를 거의 만나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나를 어디서 발견했는지 궁금해합니다. 태식은 작게 웃었다. 그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이 우리 건물 청소부라고요? 정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 말은 농담으로 의도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녀에게는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그것은 그녀가 현재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냉혹한 상기였다. 태식은 즉시 자신의 말을 후회했다. 죄송합니다. 그건 무례했어요. 저는 그저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을 뿐입니다. 정연은 전문가적인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들에게 제가 국제 비즈니스 컨설턴트라고 말하세요. 이건 기술적으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한때 그랬으니까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수수께끼 같은 여성에 대해 수십 가지 질문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들을 참아야 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이 회의실로 돌아갔을 때 분위기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프랑스인들은 더 이상 정견을 급히 고용된 단순한 통역사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태식의 어떤 직원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존중이 있었다. 장클로드는 심지어 정연이 태식 뒤에 서 있는 대신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당겨주었다. 그녀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장클로드가 천천히 영어로 말했다. 정연을 가리키며. 아주 훌륭한 자산이군요. 정연은 번역했지만 칭찬을 회사 전체와 태식에게 돌렸다. 그것은 복잡한 국제 협상에서 그녀의 경험을 더욱 보여주는 영리하고 외교적인 움직임이었다. 필립이 서류 폴더를 열고 프랑스어로 빠르게 말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인들이 숫자에 대해 논의할 때 전형적인 방식으로 손을 흔들며 그것은 분명히 중요한 내용, 기술적인 내용, 법률 용어로 가득 찬 내용으로 어떤 일반인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었다. 태식은 번역을 기다렸지만 정연이 직접 프랑스어로 대답하며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상세한 메모를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태식이 대화에 끼고 싶어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끼어들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정연은 태식을 향해 몸을 돌리며 놀라운 침착함으로 설명했다. 필립 씨가 투자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다른 국가의 홀딩 회사를 설립해 세금 최적화를 하는 복잡한 구조예요. 꽤 정교합니다만 그녀의 눈이 서류를 훑으며 갑자기 좁아졌다.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고 태식은 그녀가 무언가를 발견했음을 알 수 있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가 조용히 물었다.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구조는 프랑스에서는 완벽하게 합법적이지만 한국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세청에서 이를 공격적인 조세 회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요. 감사를 받으면 투자 금액의 최대 300%까지 벌금을 물을 수 있고 심지어 탈세 혐의로 형사 고발될 위험도 있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확실합니까? 네. 정연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2018년에 거의 동일한 구조로 문제가 된 사례들을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런 종류의 구조에 대해 더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정연은 필립을 향해 돌아서서 한국어에서 프랑스어로 전환했다. 그녀는 문제점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프랑스 사업가는 즉시 말을 멈추고 서류를 다급하게 확인했다. 필립은 우려를 담은 질문을 했고 정연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태식은 젊은 프랑스인이 점점 더 관심을 보이며 정연이 말하는 내용을 열심히 메모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치 그녀가 거래를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았다. 장클로드는 눈썹을 치켜쓰고 아들과 정연 사이의 대화를 주시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정연의 모든 움직임과 표현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70년의 세월 동안 그는 수천 명의 협상가를 만났고 진짜 전문가를 알아보는 법을 터득했다. 제가 빠진 것 같은데요. 태식이 자신의 50억 원짜리 회의에서 구경꾼이 된 것 같은 느낌에 약간 짜증을 내며 말했다.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정연은 자세한 메모로 가득 찬 서류를 보여주었다. 제가 제안된 구조에서 3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대로 서명하면 한국과 유럽 세무당국 모두에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투자 금액의 최대 300%까지 벌금을 물게 될 수 있고 게다가 탈세로 형사 소송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태식의 눈이 커졌다. 그렇게 나쁜가요? 네, 하지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정연이 3장의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3가지 조항을 수정하고 2가지 법적 안전장치를 추가하면 양국에서 모두 투명하고 감사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세금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사실 이렇게 하면 양측 모두에게 법적 안정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태식은 정연이 복잡한 국제세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놀라움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의 최고 재무 전문가들보다
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장클로드가 프랑스어로 뭔가 말했고 그것이 필립을 미소 짓게 하고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필립이 분명히 감명받은 모습이었다. 그가 뭐라고 했나요? 태식이 물었다. 정견이 번역했다. 그는 한국 컨설턴트들 중에서 유럽 규제에 대해 이렇게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을 거의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님 팀의 준비 수준에 감명받았다고 합니다. 장클로드는 계속해서 말했고 정연은 계속 번역했다. 그는 또한 제가 앞으로 몇 년 동안 파트너십을 관리할 팀에 영구적으로 포함되기를 제안했습니다. 태식은 마치 배에 펀치를 맞은 것처럼 느꼈다. 3시간 만에 그의 청소부는 그가 필요하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던 국제 컨설턴트로 변모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극도로 까다롭고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인들은 분명히 그녀에게 매료되어 있었다. 정연은 태식에게 기술적인 제안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전략적인 휴식을 제안했다. 프랑스인들이 동의하자 태식은 거의 그녀를 사무실로 끌다시피 했고 문을 세게 닫았다. 미영, 재혁, 수진이 모두 따라왔고 그들의 표정은 극도의 호기심과 완전한 충격이 뒤섞여 있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죠? 태식이 요구했다. 정연은 등을 곧게 펴고 전문적인 자세로 앉았지만 재킷을 입은 이후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진정한 취약함이 보였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제 이름은 박정연 뒤몽입니다. 그녀가 시작했다. 프랑스에서 12년을 살았어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던 경력을 쌓았죠. 그중 8년 동안은 미쉐린에서 라틴 아메리카 전체 지역의 운영이사로 일했습니다. 그 전에는 HEC 파리에서 MBA를 취득하고 2개의 다른 프랑스 다국적 기업에서 일했어요. 방안의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미영은 숨쉬기를 멈췄고 재혁은 입을 벌린 채로 있었으며 수지는 마치 그것이 방금 뒤집힌 세상에서 유일한 견고한 것인 것처럼 서류를 붙잡고 있었다. 운명 회장은 문가에 서서 의심스러운 눈으로 정연을 관찰하고 있었다. 미쉐린에서요? 태식이 반복했다. 세계적인 타이어 회사?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프랑스 클레르몽 페랑 본사에 직접 보고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모든 운영을 감독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태식이 망설였다. 어떻게 미쉐린 이사에서 청소부가 되셨죠? 정연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고 태식은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4년 전 그녀가 시작했다. 제 남편 프랑수아가 프랑스에서 탈세와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컨설팅 회사의 파트너였는데 몇 년 동안 고객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태식은 그녀가 그 기억을 끄집어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볼 수 있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그녀의 모든 단어에 집중하고 있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견이 계속했다. 너무 일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와 결혼했고 공동은행 계좌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완전한 무죄를 증명할 수 있었지만 스캔들은 그녀의 평판을 파괴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용서하지 않았고 그녀의 이름은 의심의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집, 차, 투자, 친구들. 프랑스와는 여전히 감옥에 있고 앞으로 2년은 더 있을 거예요. 수진이 충격에 손으로 입을 가렸다. 미영의 눈은 동정으로 부드러워졌다. 운명은 여전히 문가에 서 있었지만 그의 단단한 표정이 약간 누그러졌다. 왜 한국으로 돌아왔나요? 태식이 물었다. 제 아들 현민 때문이에요. 정연이 대답했다. 그는 당시 15살이었어요. 그에게 안정이 필요했고 새 출발이 필요했어요. 한국은 제 뿌리가 있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왜 당신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지 않았나요? 재혁이 물었다. 분명히 당신의 경험은 시도했어요. 정연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수개월 동안 모든 다국적 기업에 이력서를 보냈어요. 제 상황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기업들이 인터넷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면 스캔들에 관한 모든 뉴스를 발견해요. 제가 무죄라는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재정 사기와 연관된 사람을 고용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어요. 역량이 있을 때 인생은 역량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정연이 쓸쓸하게 말했다. 먹고 살아야 하고 아들의 등록금을 내야 하고 임대료를 내야 할 때는요. 재혁은 깊은 감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얼마나 유능한지는 분명해요. 그런 불의가 있었다니 믿기 힘듭니다.
정연은 작게 미소 지었다. 불의가 아니에요. 그냥 인생이죠. 현민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15살이었어요. 그는 안정이 필요했고 살 곳이 필요했으며 매일 식탁에 음식이 있어야 했어요. 청소 일이 가장 빨리 구할 수 있는 일이었고 회사에서 건강보험도 제공했습니다. 미영이 충격에 머리를 저었다. 그래서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군요. 미쉐린의 전 이사가 다시 비즈니스로 돌아가죠. 정연이 화제를 바꾸며 말했다. 프랑스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보몽그룹이 제안하는 투자 구조는 프랑스 법률 내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한국에서는 국세청에 의해 공격적인 조세 회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감사를 받으면 투자된 금액의 최대 300%까지 벌금을 물을 수 있고 탈세로 형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법적 세부 사항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계약에 서명할 뻔했다. 그것은 재앙이 될 수 있었다. 해결책이 있어요. 정연이 계속했다. 계약의 3가지 특정 조항을 수정하고 양국에서 모든 것을 투명하고 감사 가능하게 만드는 2가지 법적 안전장치를 포함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합법적인 세금 혜택을 줄이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사실 이는 양측 모두에게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영이 태식 어깨 너머로 서류를 들여다보며 기술적인 복잡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죠? 정연은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다. 레노가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운영을 확장했을 때 거의 동일한 투자를 구성했거든요. 동일한 세금 논리, 다른 국가 규정에 맞게 조정된, 게다가 주요 국제 세무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는 몇몇 전 동료들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유지하고 있어요. 어떤 구조가 국가 세무 당국에 의해 문제시되고 있고 어떤 것이 안전하다고 간주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타해식은 잠시 정연을 바라보았다. 자신 앞에 앉아있는 여성이 누구인지 이해하려고 처리하면서 그녀는 단지 몰락한 전직 임원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서의 유럽 투자에 관한 국제 전문가, 그가 본 최고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건 4년 전이었어요. 정연이 낮추려고 했다. 기업 세계에서는 긴 시간이죠.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수년 동안 없었던 불꽃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런 지식은 사라지지 않아요. 태식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방금 그것을 증명했어요. 당신은 내가 서명하려던 5억짜리 계약을 구했고 그것은 나를 파괴했을 수도 있었어요. 태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회의실로 돌아갈 때 당신은 나와 함께 직접 협상할 거예요. 통역사가 아니라 회사의 수석 컨설턴트로서요. 정연은 망설였다. 오랜 두려움이 다시 표면으로 떠올랐다. 저는 공식적으로 청소 직원이에요. 만약 프랑스인들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프랑스인들은 이미 당신이 보통 통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태식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장클로드는 국제 비즈니스에서 4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알아보는 법을 알죠. 정연은 자신이 낯선 영토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2년 동안 그림자 속에 살았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안전했다. 이제 갑자기 그녀는 빗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누군가가 다시 그녀의 가치를 보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지식과 경험에 대해 그녀를 필요로 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동의했다. 하지만 현민에게 전화해야 해요. 오늘 늦게 들어갈 거라고 알려줘야 해요.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대화를 중단시켰다. 프랑스인들이 회의를 계속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 있었다. 특히 한국 컨설턴트와 기술적인 질문을 논의하고 싶다고 했다. 태식은 그들이 정연을 컨설턴트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눈썹을 들어올렸다. 제가 통역사로 소개되었는데도 그들이 저를 컨설턴트라고 부르는군요. 정연이 설명했다. 제가 통역사 역할로 있었지만 국제 컨설턴트처럼 행동했어요. 보몽 가문 같은 전통적인 프랑스인들에게는 기술적 역량이 공식적인 직함보다 더 중요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전문성을 볼 때 알아보죠. 수진이 의아해했다. 그들이 당신을 컨설턴트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속인 것은 아닌가요? 정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프랑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실질적인 가치가 종이에 쓰인 직함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제가 무엇을 아는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정말로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태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정을 내렸다. 좋아요. 프랑스인들에게 정확히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도록 합시다. 박 선생님, 당신은 이 회의를 나와 함께 동등한 파트너로서 마무리하세요. 통역사가 아니라 우리 팀의 수석 국제 컨설턴트로서요. 운명이 이 일을 제기하려 했지만 태식은 아버지에게 단호한 시선을 보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 움츠러드는 아들이 아니었다. 오늘 이후로는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정연이 태식에게 경고했다. 돌아가길 원하지 않아요. 태식이 대답했다. 당신이 바로 항상 그래왔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최고의 국제협상가. 회의실로 돌아갔을 때 정연은 더 이상 통역사 역할 뒤에 숨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에 당당히 앉아 자신의 서류 폴더를 열고 강산업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을 협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파리의 다국적 기업에서 전설이 되었던 우아함과 역량으로 그 일을 했다. 프랑스인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그들의 표정이 인정으로 바뀌었다. 필립은 즉시 정연의 수정 제안에 관심을 보였다. 그녀가 계약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자 그는 열심히 메모를 했다. 이 구조는 프랑스에서는 완벽하지만 한국 세법에서는 몇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정연이 유창한 프랑스어로 설명했다. 아세 조항을 수정하고 이 두 가지 안전장치를 추가하면 양국 모두에서 완전히 법적이고 안전한 구조가 될 것입니다. 장클로드는 손가락을 턱 아래 모으고 전견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존중이 뒤섞여 있었다. 70년의 세월 동안 그는 모든 유형의 협상가를 만났다. 그는 진정한 전문가를 알아보는 법을 알았다. 부인의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가 프랑스어로 물었다. 어디서 그런 지식을 얻으셨나요? 태식은 숨을 멈췄다. 이것이 그가 두려워했던 순간이었다. 그러나 정연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저는 파리에서 12년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HEC 파리에서 MBA를 했고 8년 동안 미쉐린의 라틴 아메리카 운영 이사로 일했습니다. 장클로드의 눈이 밝아졌다. 미쉐린이요? 아, 그렇군요. 클레르몽페랑의 사람들을 알고 계시나요? 물론입니다. 정연이 미소 지었다. 피에르 르노와 함께 일했고 마리 뒤부아와는 자주 테니스를 쳤죠. 장클로드가 웃었다. 뒤부아, 그녀는 제 조카딸의 대학 친구입니다. 정말 작은 세상이군요. 그 순간 태식은 정연이 단순히 그들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 세계에 속했다. 사실 그녀는 아마도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이 세계에 속했을 것이다. 정연이 필립을 향해 돌아서서 계약서 한 부분을 가리켰다. 이 조항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세법 조항 438B에 따르면 이런 구조는 의도적 조세 회피로 간주될 수 있어요. 필립은 즉시 말을 멈추고 서류를 검토했다. 그의 표정이 걱정으로 변했다. 정말 그렇게 심각한가요? 네, 하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연이 대답했다. 그녀는 다른 문서를 꺼내어 보여주었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수정하면 세금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완전히 합법적이고 투명해집니다. 필립은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눈빛으로 정연의 제안을 연구했다. 그는 열심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장클로드에게 몇 마디 속삭였다. 두 프랑스인은 정연의 제안에 진심으로 흥미를 보였다. 태식은 자신의 50억짜리 회의에서 방관자가 된 느낌에 약간 짜증이 났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가 요구했다. 정연은 태식을 향해 몸을 돌렸다. 프랑스인들이 제안한 구조에서 세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대로 서명하면 회사가 한국과 유럽 세무 당국 모두에게 큰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그녀는 메모로 가득한 서류를 보여주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홍콩 자회사를 통한 자금 흐름은 한국 국세청의 최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심스러운 거래로 표시될 수 있어요. 둘째, 이중 과세 방지 협약의 적용 방식이 너무 공격적입니다. 셋째, 지적재산권 이전 가격 구조가 최근 OECD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런 복잡한 법적 문제는 그의 전문 분야가 아니었다. 보몽그룹이 제안한 계약에 서명했다면 그와 회사는 심각한 법적, 재정적 문제에 직면했을 것이다. 당신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알 수 있죠? 태식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이런 종류의 구조는 제 전문 분야였어요. 정연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레노가 남미에 진출했을 때
거의 동일한 구조로 작업했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경험에서 배웠죠. 필립이 프랑스어로 뭔가 말했고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필립 씨가 제 수정안이 매우 영리하다고 합니다. 정연이 번역했다. 그는 이런 방식을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는 이 수정된 구조가 프랑스에서도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클로드가 아들에게 뭔가 말했고 필립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 번째 남자, 그들의 법률 고문으로 밝혀진 사람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뭐라고 했나요? 태식이 물었다. 장클로드 씨가 한국 컨설턴트가 유럽 규제에 대해 이렇게 깊은 지식을 가진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정연이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강 회장님 팀의 준비 수준에 감명받았다고 합니다. 태식은 가슴이 자부심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종류의 인정이었다. 아버지조차 그런 칭찬을 해준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가 2년 동안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던 여성 덕분이었다. 장클로드가 다시 말했고 정연은 태식을 향해 미소 지었다. 그는 제가 앞으로 몇 년 동안 파트너십을 관리할 팀에 영구적으로 포함되기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프랑스인들에게 잠시 휴식을 요청한 후 태식은 정연을 거의 사무실로 끌다시피 했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미영, 재혁, 수진이 뒤따랐고 운명 회장도 천천히 따라왔다. 그의 눈에는 의심이 줄어들고 호기심이 커지고 있었다. 당신의 제안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태식이 물었다. 정연은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실합니다. 이런 구조는 제가 전문으로 하던 영역이었어요. 게다가 국제세법은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의 지식이라도 여전히 대부분 유효합니다. 그녀는 서류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이 조항과 이 조항을 수정하고 이런 안전장치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양국 모두에서 완전히 합법적이면서도 세금 효율적인 구조가 됩니다. 재혁이 서류를 검토한 후 감탄했다. 이건 정말 천재적이에요. 제가 우리 세무팀과 함께 한 달 동안 연구해도 이런 해결책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정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경험의 문제일 뿐이에요. 저는 이런 종류의 국제구조를 수백 번 다뤘으니까요. 태식이 의자에 앉았다. 그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회사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다. 박 선생님, 당신은 그저 이 계약을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어요. 수진이 끼어들었다. 프랑스인들이 당신을 우리 팀의 영구적인 일원으로 원한다면 이는 우리가 유럽 시장에 들어갈 때 엄청난 이점이 될 거예요. 태식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박 선생님, 저는 당신에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요. 우리 회사의 국제사업부 이사가 되어주세요.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정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미영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재혁은 눈을 깜빡였다. 운명 회장은 낮은 소리로 뭔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저는 당신 회사의 청소부예요. 정연이 마침내 대답했다. 더 이상은 아닙니다. 태식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방금 5억 원짜리 계약을 구했고 우리 회사의 미래를 바꿨어요. 저는 당신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국제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정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손은 한때 고급 펜으로 수백만 유로 계약에 서명했었다. 같은 손이 지난 2년 동안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삶에서 끝없는 굴욕을 견뎌왔다. 아들을 위해, 생존을 위해. 그리고 이제 갑자기 기회가 눈앞에 놓여 있었다. 저는 그녀가 망설였다. 생각해 볼게요. 생각할 게 뭐가 있나요? 재혁이 물었다. 이건 당신이 돌아가야 할 곳이잖아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정연이 대답했다. 제 이름을 구글에 검색하면 여전히 그 스캔들이 나올 거예요. 그건 당신 회사의 위험이 될 수 있어요. 태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리더였어요. 과거의 스캔들이 아니라. 운명 회장이 마침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있었다. 어린 시절 전쟁 후 아무것도 없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재난에서 일어나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두 번째 기회인 것 같군요. 박정연 씨. 정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80세 노인의 말에는 그녀가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따뜻함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운명 회장의 인정은 예상치 못했던 선물이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운명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프랑스인들에게 돌아가 계약을 마무리합시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는 길에 정연은 자신의 가슴 속에서 희망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4년 동안 그녀는 단지 생존하기 위해 살아왔다. 매일이 끝없는 투쟁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현민을 학교에 보내고 청소 도구를 들고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능력, 자신의 교육, 자신의 경험을 깊이 묻어두었다. 회의실에 도착하자 프랑스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저 번역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동등한 사람이었다. 다시 시작할까요? 정연이 프랑스어로 제안했다. 다음 2시간 동안 정연은 국제 비즈니스 협상의 대가임을 입증했다. 그녀는 계약의 각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한국과 프랑스 양쪽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변경사항을 제안했다. 그녀의 수정안은 단순히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에게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냈다. 태식은 감탄하며 지켜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를 넘어선 무언가였다. 그것은 숙련된 외교관의 춤과도 같았다. 정연은 프랑스인들의 문화적 뉘앙스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동시에 한국 비즈니스 환경의 복잡성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두 세계 사이의 가교였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태식은 그가 단지 계약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회사의 미래를 바꿀 사람을 발견한 것이었다. 정연의 지식, 그녀의 국제적 연결망, 그녀의 문화적 이해는 그가 꿈꿔온 글로벌 확장의 필수적인 것이었다. 우리는 이 제안된 수정사항에 동의합니다. 장클로드가 영어로 선언했다. 정연을 향해 존경의 표시로 고개를 숙이며 당신의 전문성 덕분에 우리는 더 안전하고 더 강력한 파트너십을 가질 것입니다. 태식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뀔 수 있는지 경이로움을 느꼈다. 아침에 그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이제 그는 단지 보몽그룹과의 파트너십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국제적 야망을 실현시킬 비밀 무기를 발견한 것이었다. 장클로드가 정연에게 명함을 건넸다. 파리에 오시면 연락주세요. 우리 가족은 항상 전문성과 지식을 존중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프랑스인들이 떠난 후 정연은 갑자기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청소부의 유니폼이 담긴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은 여전히 그들의 작은 원룸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월세와 학비를 걱정해야 했다. 태식이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이 다가왔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정연은 창문을 통해 부산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돌고 있었다. 이것이 정말 새로운 시작일까? 아니면 그저 하루의 환상에 불과한 것일까? 그녀의 과거는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닐 것이다. 인터넷에는 여전히 그 스캔들에 관한 기사들이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태식이 그녀의 침묵을 이해하며 말했다. 우리는 천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컨설턴트로 시작하고 당신이 준비되면 정식 직책을 맡는 방식으로요. 정연은 고개를 돌렸다. 그의 제안은 너무 관대했다. 그것은 그녀가 감히 꿈꾸지 못했던 것이었다. 왜 저를 믿으시나요? 그녀가 물었다. 제 과거에 대해 알고 난 후에도요. 태식은 의자에 앉았다. 스캔들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지식, 당신의 능력, 당신의 성품이 당신을 정의하죠. 오늘 저는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았어요.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정연은 아직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너무 깊이 떨어졌다. 신뢰는 쉽게 되찾을 수 없는 것이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처리할 시간이요. 그리고 현민과도 상의해야 해요. 그 아이의 인생도 바뀔 테니까요. 태식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하지만 최소한 그동안에는 보몽그룹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컨설턴트로 도와주시겠어요? 그들은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정연은 미소 지었다. 그것은 진실된 진정한 미소였다. 네,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무실을 나가기 전에 정연은 미영, 재혁, 수진과 작별 인사를 나눴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놀라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존경심도 함께 있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운명 회장의 반응이었다.
로이는 그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전통적인 존경의 표시로. 우리는 모두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소.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의 지식은 우리 회사의 큰 자산이 될 것이오. 정연은 사무실 건물을 떠나 늦은 오후에 부산 거리로 나왔다. 공기는 바다의 소금 향으로 가득했고 하늘은 석양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달랐다. 그녀의 걸음은 더 가벼웠고 그녀의 등은 더 똑바로 펴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인지를 느꼈다. 작은 원룸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아들 현민이 숙제를 하고 있었다. 17세의 그는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으며 아버지의 생김새를 닮았다. 그는 어머니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다. 엄마, 늦었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가 물었다. 정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아들 옆에 앉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빛이 있었다. 오늘 특별한 일이 있었어. 그녀가 시작했다. 우리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는 일이. 그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통역사의 사고, 회의,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다시 한번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얻었는지. 현미는 점점 커지는 놀라움으로 들었다. 그럼 이제 청소부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가 물었다. 아마도 정연이 대답했다. 강 회장님이 내게 컨설턴트 자리를 제안했어. 나중에는 국제사업부 이사 자리도. 현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이요? 엄마, 그거 정말 대단해요. 엄마가 파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항상 궁금했어요. 엄마는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정연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건 너무 아팠기 때문이야.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나는 그냥 잊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 잊을 필요가 없어요. 현민이 말했다. 엄마는 다시 자신을 증명했잖아요. 어쩌면 이게 우리가 기다려온 기회일지도 몰라요. 정연은 아들의 눈에서 자부심을 보았다. 지난 4년 동안 그녀는 항상 그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그들이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물을 숨기고 가난한 생활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아들이 그녀의 진정한 자아, 그녀의 능력, 그녀의 재능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슬퍼했다. 항상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 그녀가 말했다. 알아요, 엄마. 현민이 대답했다. 엄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알아요. 이제 엄마의 차례예요. 엄마가 진짜 엄마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그날 밤 정연은 오랜만에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졌다. 그녀의 꿈은 더 이상 과거의 악몽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와 같이 청소 유니폼을 입고 강산업 건물로 갔다. 하지만 로비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이 그녀를 멈춰 세웠다. 박 선생님, 강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연은 놀라움으로 눈을 깜빡였다. 저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그가 특별히 당신을 요청했습니다. 4층으로 가보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정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이것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어제의 기적이 단지 꿈이 아니었나? 태식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미영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의 표정은 전날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존경심이 있었다. 박 선생님 들어오세요. 미영이 말했다.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사무실 안에는 태식뿐만 아니라 재혁, 수진, 그리고 운명 회장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새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어서 오세요, 박 선생님. 태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약속한 대로 이것은 컨설턴트 계약서입니다. 우선 6개월 동안 보몬그룹 프로젝트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될 겁니다. 그 후에는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죠. 정연은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급여 금액을 보고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그녀가 청소부로 일하면서 받던 것의 순배였다. 이건 그녀가 말을 더듬었다. 당신의 가치에 맞는 금액입니다. 태식이 말했다. 사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생각하면 아직도 적은 금액이죠.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수진이 다른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회사 아파트 계약서예요. 사무실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당신과 아들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을 거예요. 정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 이상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존엄성을 되찾는 것이었다. 그녀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이었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진심을 담아. 이 기회를 절대 헛되게 하지 않을게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사람은 당신입니다. 태식이 대답했다. 당신은 우리 회사를 구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죠. 진정한 재능은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정연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장을 시작했음을 알았다. 그녀는 다시 박정연 뒤몽이 되었다. 국제 비즈니스 전문가, 두 문화 사이의 가교,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은 여성. 그날 오후 정연이 새 사무실로 안내되었을 때 그녀는 창문을 통해 부산항을 내려다보았다. 배들이 세계 각지로 향하고 있었다. 꼭 그녀의 새로운 시작처럼. 한때 보이지 않던 그녀가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예상치 못한 위기에서 두 번째 기회가 태어났다.